해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성미야, 태극기 어딨니? 태극기! 라며 급히 태극기를 찾았어요. 태극기? 태극기는 왜? 제가 물었지만 얼른 태극기 좀 가져와봐. 아빠가 저를 재촉했고 제가 옷방에 들어가서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는 아빠에게 태극기를 건넸는데요. 저에게 태극기를 받아들던 아빠가 갑자기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삼창을 외쳤어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엄마가 뒤집개를 그대로 든 채 놀라서 뛰어나왔는데 당신 왜 그래요? 오늘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혹시 승진했어? 엄마가 토끼 눈을 한 채 물었고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아빠가 들고 있던 우편물을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고 그런 엄마를 보며 아빠가 잘 봐봐. 그리고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우편물과 아빠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고 아이고 이 사람아 이병 통지서 나왔어. 우리 성현이 군대 이병 통지서 나왔다고. 아빠 입에서는 기쁨의 환호가 새어나왔어요. 뭐? 그게 뭔데? 엄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뭐긴 뭐야. 군대 간다고. 우리 성현이가 군대 가야 한다고 이 사람아. 아빠가 다시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말에 군대? 언제? 진짜야? 에이구머니나 그날이 오긴 오는구나.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였는데요. 그렇게 두 분은 서로 꼭 끌어안은 채 당신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우리 앞으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하자. 아빠가 설레이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근데 언제 가는데? 내일 당장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빨리 짐 싸야지. 라며 엄마가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최대한 빨리 보내야지. 제가 보기에 엄마는 다음 날이라도 당장 보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엄마, 군대 가는데 무슨 짐이 필요해.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걸 꾹 참았는데요. 세상 모든 가족들을 통틀어 아들이 군대를 간다는데 만세까지 부르며 좋아하는 부모님이 몇 분이나 될까 싶기도 하다가도 그동안 쌓인 것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실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제 마음도 참 복잡했는데요. 우리 가족은 여느 가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족인데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가족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은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서 정말이지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리고 다녔거든요.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할 정도였는데 그도 그랬던 것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어느 날 아빠가 내가 몇 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그런데 성현이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뭐? 그럼 내가 바람이라도 펴서 낫단 말이야? 엄마가 흥분한 채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아니지. 아무리 봐도 당신을 닮은 구석도 한 군데도 없어. 당신이나 우리 성민아 책에 미쳐 사는 사람들인데 난 성현이가 책 읽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말이야. 아빠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심각하게 말했는데요. 그러다가는 다시 아무래도 병원에서 바뀐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 아빠가 확실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아빠 거울 좀 보고 말해. 성현이는 누가 보더라도 아빠 아들이야. 아주 그냥 붕어빵처럼 찍어놨구만.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물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약간 불가능해 보이긴 한 성격이지만 생김새는 분명히 아빠 아들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제 말에 아빠가 절규했어요. 그런 우리 아빠가 너무 심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답니다. 왜냐고요? 제 남동생은 망난인데요. 그것도 망나니 중에 울트라 초특급 망나니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망나니 어디 갔어? 오늘 학교에서 전화 안 왔어? 라는 말이었거든요. 하물며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애미야 망나니는 요즘 어떻니? 이번 달에는 학교를 몇 번이나 다녀왔니?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랬으니 우리 가족은 동생에게 아주 질릴 대로 질려 있었어요. 그렇다고 동생이 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사건들을 만들고 다녔거든요. 공부도 정말 못했는데 반에서 거의 꼴등을 맡아 놓을 정도였어요. 참 이상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거기다 저도 공부를 꽤 잘했고요. 그런데 동생은 참 신기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결국 대학은 꿈도 못 꿨고 아빠가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여러 학원에 보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조차 말썽을 부리고 나오기 일쑤였으니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으니 부모님이 좋아할 수밖에요. 적어도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최소한 군대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후 동생이 집에 들어왔고 그런 동생을 기다리던 아빠가 장하다 우리 아들 드디어 네가 해냈구나 라며 기특한 표정으로 동생을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엄마도 눈에 눈물까지 가득 머금고는 성현아 기특한 우리 아들 이라며 동생을 꼭 안아주었는데요. 누가 보면 고시 합격이라도 한 줄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보며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동생이 놀라서 부모님을 바라봤고 그런 동생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던 아빠가 우리 아들 국가에서 너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더구나 라며 동생에게 우편물을 전해줬어요. 영장을 받아둔 동생이 이게 뭔데? 국가에서 나한테 편지를 왜 보내? 라며 놀란 토끼눈이 되었는데요. 잘 읽어보거라. 네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준 우리 아들에게 정말 고맙구나. 아들아, 군대 영장 나왔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요. 뭐? 영장? 신체 검사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와. 나 안 가. 나 절대 안 갈 거야. 아니 못 가. 나 몸 약해서 못 간다고 해. 동생이 들고 있던 입영 통지서를 허공에 던져버렸어요. 아들,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하는 거란다. 네가 진짜 남자가 됐다는 말인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엄마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때 당시 아빠의 마음은 정말이지 진심 같아 보였어요. 아니죠. 정말 간절해 보였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생을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싫어! 난 안 가! 절대 안 갈 거야! 동생이 뒤로 넘어가다시피 했고 그 모습을 보며 아빠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너 군대 다녀오면 할아버지가 차 사준대. 네가 좋아하던 그 차! 라며 동생을 꼬시기 시작했고 차? 진짜? 순간 동생이 혹했는데요. 그럼 진짜지. 그러니까 군대 가서 잠깐만 쉬다 온다고 생각해. 거기 갔다 오면 멋진 차가 생기잖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 아빠가 쐐기를 박듯이 진지하게 말을 했고 옆에서 그런 둘의 대화를 듣던 엄마가 그래 군대 가서 조금만 버티다 나오면 차 하나 생기는데 잘 생각해야지. 너도 알다시피 엄마 아빠는 너한테 그런 차 사줄 능력도 안 되니까 잘 생각해봐 라며 동생을 열심히 꼬셨어요. 그렇게 동생은 차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고 군대에 가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뭐 군대라는 곳이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말이죠. 그 말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서 춤을 추기까지 했는데 동생은 오로지 할아버지 나 제대하면 차 사주는 거 맞지? 라며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고 당연하지. 걱정 마. 이 할애비가 너 제대하자마자 차 한 대 뽑아줄 거니까. 할아버지가 동생을 달랬어요. 그렇게 얼마 뒤 동생과 우리 가족 모두는 땡땡 훈련소로 갔는데요. 그 훈련소 안에 다른 가족들은 다들 슬픈 표정이었는데 우리 가족들만 유난히도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훈련소에서는 입소 행사를 진행했고 가족들과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사진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동생이 빨리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언제나 들어갈까 기다리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던 엄마가 근데 다른 엄마들은 다들 우는구나? 제게 속삭였고 당연하지.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는데 걱정도 되고 그렇겠지. 제가 당연하지 않느냐는 듯이 말을 했는데 도대체 눈물이 왜 나는 거지? 분위기가 그래서였는지 제 동생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군대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진짜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주변 분위기에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던지 계속해서 동생이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너 그 눈에 넣는 물 그거 있지? 라고 물었고 눈에 넣는 물? 그게 뭐야? 순간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왜 그거 있잖아. 인공 눈물인가 머시기인가 그것 좀 줘봐. 라며 저를 재촉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제가 얼떨결에 가방에서 인공 눈물을 꺼냈는데
제 손에 있던 인공 눈물을 순식간에 낚아채 가더니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그걸 눈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그거 그렇게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제가 뜯어 말렸지만 가만히 있어봐. 이래야 눈물 나는 것 같이 보일 거 아니야. 라며 마구마구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도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라며 할머니 눈에도 인공 눈물을 넣어드렸는데요. 아이고 이게 뭐냐.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고 이게 그 인공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최소한도로 눈물이 나는 척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거 아주 괜찮구나. 근데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다니? 훈련소 안으로 도대체 언제 들어간다니? 빨리 넣어놔야 안심이 될 텐데. 할머니가 초조한 듯이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들어갈 거예요. 제 훈련소로 넣어버리고 우린 소고기 먹으러 가요. 제가 1등급 한우로 사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소고기 좋지. 오늘 우리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꾸나. 할머니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현실이 참 슬프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엄마는 눈에 인공 눈물을 가득 넣고는 잘 다녀오거라. 면회 올 테니까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엄마가 눈에 힘을 주며 눈을 감으니까 두 눈에서 인공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고 왜 울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잘하고 올 테니까. 동생이 엄마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성현아 힘들 때마다 그 차를 생각하거라. 제대하면 이 할애비가 바로 사줄 테니까 라며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이 훈련소 안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자 자 빨리 갑시다. 이제부터 우린 자유예요 자유 라며 엄마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바람에 주위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흘기들기 쳐다보기도 했지만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또 어디 있을까? 세상에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아빠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고 우리 가족은 바로 집으로 올라와서는 1등급 한우를 먹으며 힘들기만 했던 지난 이야기를 하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망나니 제 동생은 그렇게 군입대를 했고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엄마가 동생 방을 싹 다 치우고 있었어요. 엄마 뭐해? 제가 물었는데 이제부터 이 방은 내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이야 라며 신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방에 엄마의 짐을 다 옮겨놓고 행복해했고 우리 가족은 동생이 군대에 간 뒤로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얼마 만에 갖는 평화였는지 그저 행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마 나 이발병 됐어. 동생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을 했고 뭐? 이발병? 너 집에서 과이질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네가 이발을 어떻게 해? 엄마가 물었지만 몰라 그냥 하라는데? 그리고 엄마 군대에서는 원래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동생의 말을 듣던 엄마가 그래 잘해봐 라고 영혼 없이 대답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생 첫 면회를 갔는데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서는 인사도 제법 군인답게 했고 망나니 동생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너 이발병 됐다면서 할만하고? 할머니가 물었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이발해 드릴게요. 동생이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동생이 첫 휴가를 나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다 오셔서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와 저는 출근을 했고 엄마는 잠시 외출을 나갔었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만 집에 있었는데 잠에서 깬 동생이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내가 이발해 줄게 라며 어디서 구했는지 가위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동생의 모습에 지레 겁을 집어먹으신 할머니가 아니야 난 절대 이발 안 해 라고 단번에 거절하셨다고 하는데 나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동생이 할머니에게 애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가 당신이 하구려? 당신 머리 짧아서 금방금방 길지 않소. 잘못 잘라도 금방 다시 기니까 당신이 해주면 되겠네 라며 할아버지의 등을 떠밀었고 할아버지가 얼떨결에 동생에게 머리카락을 내어주었다는데 할아버지 얼굴은 울상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둘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동생이 제법 의기양양하게 가위를 집어들었다는데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더구나.
그래서 나도 안심이 될 정도였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집이 난장판이 나버렸는데요. 동생이 할아버지 머리를 깎다가는 이상하네. 가위가 내가 쓰던 게 아니라서 그렇나? 왜 잘 안 되는 거지? 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다. 할아버지 머리가 좀 특이한데? 군인들 머리랑 좀 다른데? 라며 동생이 중얼거렸고 정말 순식간에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말도 마라. 내가 잘라도 그거보다 잘 자르겠다. 근데 제 군대에서 이발병은 맞는 거냐? 아니 저 실력으로 군인들 머리는 어떻게 자른다는 거야? 세상에나 그 이상한 가위로 네 아버지 머리를 그냥 막 쓱싹쓱싹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카락을 잡초로 만들어놨어. 그러더니 뭐가 이상하네 라며 뭐라고 씹으러대더니 머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너희들이 그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놀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서는 내 머리카락 안 자르길 다행이지. 앞으로 저 머리를 하고 동네 노인정을 어떻게 가 그래? 라며 혀를 차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수를 한 동생은 그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점점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날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머리를 보던 우리 모두는 큰 충격과 함께 나오는 웃음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말이죠. 군대 간 동생 머리보다 더 짧아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자마자 내가 이놈의 자식을 그냥 가만 안 둘 거다. 울상을 지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이 성현이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의 머리를 보던 아빠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몰라.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이 모자 하나 달랑 던져주고 순식간에 날라버렸어. 라고 말을 하시며 들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내팽개쳐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그래도 그걸 던지면 안 되지. 그거 명품이라잖아.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명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야구 모자를 쓰고 어딜 돌아다니라고. 이놈의 자식 만나기만 해봐. 다리 몽댕이를 그냥. 할아버지가 버럭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할아버지의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동생이 지레 겁을 먹고는 할아버지 내가 미안해서 내 거 이 모자 그냥 할아버지한테 줄게. 이거 되게 비싼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줄게. 그러니까 화 풀어. 라며 주랭랑을 쳐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빠가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회사까지 다니는데 제가 그랬다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그 머리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성현이한테 머리를 맡긴 아버지를 탓해야지 어쩌겠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달랬지만 아니 저런 정신 나간 놈한테 이발병을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할아버지가 흥분한 채 말을 했어요. 그 뒤 동생은 휴가 내내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는데 할아버지 괜찮아? 지금쯤이면 머리카락 많이 자랐지? 내가 더 배워서 다음 휴가 때는 진짜 제대로 깎아드린다고 전해줘. 라고 말을 했고 그런 동생에게 제가 너 앞으로 휴가 때도 절대 집에 오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 눈에 띄기만 하면 네 다리 몽댕이 어떻게 해버린대. 그러니까 조심해. 제가 동생에게 심각하게 말을 했고 그런 제 말에 누나 나 내일 모레 휴가 끝나고 부대 복귀하니까 나 찾지 마. 라며 동생은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부대에 복귀를 했어요. 그 뒤에도 할아버지가 눈이 시뻘개져서는 동생을 찾아다니면서 너 이놈 제대하기만 해봐. 내가 자동차 사주나 봐. 이런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라며 분노하셨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몇 달 뒤에 할아버지 머리카락은 다시 정상이 되었고 그 뒤에는 금방 잊어버리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은 어느덧 일병을 달고 상병을 달더니 참 많이 변했는데요. 위에 선임을 잘 만났던지 나중에는 진짜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선임이란 사람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꽤 똑똑한 사람이라고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어느 날은 나 제대하면 공부해서 대학에 가야겠어 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동생은 제대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삼수 끝에 지방 국립대에 가게 되었고 물론 가끔 엉뚱한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양반이 되었어요. 거기다 제대 후 할아버지가 차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할아버지 그 돈 나중에 나 대학 갈 때 학비나 보태줘 라는 말을 하기도 해서 할아버지가 볼을 꼬집으시면서 이게 지금 꿈은 아닌 거지? 라는 말을 하셨고요. 참 군대 가면 사람 된다고 하더니 정말 사람 돼서 나왔네요. 정말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군대에서 만났던 그 선임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는데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센터 같은 곳에 가서 어르신들 이발도 해드리고 있답니다.
참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인간이 그리도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동생의 그 선임이라는 사람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 후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요. 제 동생이 제 남자친구를 그렇게 잘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제 남자친구가 참 신기할 뿐인데요. 제 동생을 잘 구슬려서는 정말 참다운 인간을 만들어놨어요. 그 모습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를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고요. 그런 동생을 보며 남자는 역시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동생이 지금 그 마음으로 정말 잘 살아가길 바라봅니다.